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39%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 나스닥이 0.59%, 그 다음 S&P 500이 0.25%, 러셀이 한 0.2% 하락을 했다. 자, 아침장에는 조금 상승하면서 올라갔죠. 자,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상승세, 자, 그런 것들이 있다가, 자, 결론적으로 또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아마존에서 새로운 칩을 개발했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러셀 같은 건 아직까지는 힘이 없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하루가 연출되었던 오늘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맵을 하나 보겠습니다. 맵 자체를 본다면 엔비디아가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3%까지 올라갔다가 자, 후반부터 좀 꺾였죠. 자, 그 이유는 아마존이 새로운 칩을 개발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 엔비디아 칩을 조금만 덜 쓰겠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은 드러났다가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장에서는 자,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AI 관련된 것들은 조금 일단 쉬었는데, 제가 그에 반해서 다른 종목들이 있죠. 뭐 퀄컴이라든지 인텔, 자, 텍사스 인슈먼트,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는 좀 보합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큰 폭의 상승도 없었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큰 폭의 하락은 없었다. 단지 이제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약간의 소폭의 조정이 있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에 반해서 헬스케어는 좀 많이 하락이 되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코스코라든지 월마트 이쪽은 좀 상승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 인더스트리 이쪽 분야도 좀 상승이 일어났고, 자, 에너지주는 조금은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인 상태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모습에서 좀 기술주는 좀 상승이 일어났지만은 그 기술주가 완전히 일단은 큰 폭의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상승했고 0.89%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언제 꺾어져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보다 올라갈 때마다 좀 누르는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산업재가 좀 상승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주가가 달릴 때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베이징 매트리스라든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런 분야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가 옛날엔 여기 올라갔고 지금 이제 요거 자체가 내려가다가 지금 손이 또 바뀌어서 얘가 올라가고 있고 얘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줘야만 주가는 더 많이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200일선, 100일선 모두 이평선을 갖다 다 뚫고 일단 지금 현재 모습에서 V자 반등돼서 옆으로 눕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후에는 또 다시 주가가 반등하지 않겠는 게 계속 꺾여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옆으로 누웠다가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다시금 신고가를 뚫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 12월 달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마찬가지로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옆으로 눕는데 자,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오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좀 기간과 시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면에 러셀은 조금은 힘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자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다면 또 그때부터 상승이 되겠죠. 그것이 중반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2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2년물 금리는 좀 많이 내려갔죠. 0.57% 정도 내려갔는데,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단기 금리를 갖다 반영을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10년물 금리라든지 30년물 금리는 뭐 크게 내려간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합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재패니스 엔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는 가운데 있죠. 0.05% 지금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하고 지금 이제 재팬 10년물을 계속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빅스 지수도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금 반등되면서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은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2월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고 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전장에 시장이 강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아침장부터 큰 폭에 뛰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일단 상승했는데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자, 아무래도 내년부터 시작해서는 좀 제약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없어진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 통해서, 자, 아무래도 상당폭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나. 즉, 결론적으로 봐서는 유동성, 그 다음 금리 인하,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한들이 풀린다는 것들, SEC 규제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 움직였던 것이 역시나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드램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 XPR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움직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제 내려왔던 폭을 갖다가 감싸 안으면서 어느 정도 쌍바닥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조금은 지금부터는 상승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자, 오늘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했는데,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이 방금 오버나이트 레포 운용으로서 135억 달러를 갖다 시장에 투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코로나19 이후부터 시작해서 최대 규모의 유동성의 공급이다. 말 그대로 모든 대형 계좌가 양적 완화를 주장하면서 알트코인 이런 것들도 폭등을 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오버나이트 레포 있죠. 이거는 은행들이 하룻밤 사이에 서로에게 돈을 빌리는 걸 말하는데 어젯밤에 은행들이 갑자기 동시에 현금이 많이 필요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모두가 한꺼번에 돈을 찾으려고 몰려들면은 대출금리가 급등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유동성 스트레스의 징후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면 19년도, 2020년도 요때도 연준이 개입하면서 시스템에 돈을 부으면서 상황을 진정시켰다. 이런 모양이 지금이 나타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체는 시스템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내부에 경고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배관이 막히면 연결된 모든 것을 그것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건 QE는 아니고 2019년도에도 QT가 끝났을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시장이 좀 발작이 되면서 금융기관 간에 지금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지금도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다가 공급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깔아앉히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년에 1분기가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겠죠. SEC가 암호화폐 면제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안에 예상이 되고 있다. 1월 달입니다. 그것이. 자, 그거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은 SEC 위원장 폴 에이킨스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암호화폐에 대한 혁신의 면제 조치가 한 달 정도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자, 특별히 이번에 셧다운으로 인해서 진전이 많이 지연됐다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다시금 정상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수년간의 저항 끝에 암호화폐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가 뛰면서 주가가 많이 아침장에서는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엔비디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럼에도 내년에는 IPO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많이 도입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IPO 시장 일으킨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내년에 초반기에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사이가 조금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때까지 우리가 있는 물량들을 들고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아침에는 한 3% 정도 상승을 하다가 좀 많이 꼬꾸라졌죠. 자, 그 꼬꾸라졌던 시기가 요때입니다. 요때 아마존이 아무래도 스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자, 나온서 했죠. 새로운 칩을 갖다가 AI 새로운 칩을 발표하겠다 해서 비용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좀 꼬꾸라졌는데, 저 그때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그때부터 또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좀 1%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만큼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시장을 조금씩, 엔비디아의 시장을 조금씩 잠식해 나가고 있다. 저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지금 이제 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오픈 AI가 디클레어를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코드 레드를 선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글이 쫓아옴에 따라서 그만큼 긴박하다는 겁니다. 오픈 AI가 살기 위해서. 경쟁사인 구글, 엔트로픽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챗GPT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우선시하자. 자, 그렇게 지시했다면서 코드 레드 코드를 발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부 메모에 따르면은 더 빠르고 안정적이고 개인화된 챗GPT의 성능에 집중하기 위해서 광고, 쇼핑, 도구 이런 것들 전부 다를 갖다가 잠시 일시 중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 회의에 참여하면서 직원들이 업그레이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권장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누가 일단은 앞서갈지 이런 건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앞서갈지 구글이 앞서갈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무래도 좀 이제 시장에서는 구글 쪽에서 많은 펜을 들어주고 있죠.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봐야만 이 양강 구도에서 누가 이길지가 한 발은 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에서 구글하고 더불어서 엔비디아를 두 개 다 일단 물량을 갖다 한쪽에만 이제 갖고 가는 것보다는 두 군데 같이 가서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지수가 좀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5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향후 6개월의 전망치 역시도 4월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모대 지표 모두 다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럴 때가 일단 경기 침체가 왔죠. 자, 하락할 때, 자, 그럴 때가 경기 침체 오고 있는데, 자, 좀 더 하락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가는 것은 단지 일단 기술주만 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를 더욱더 많이 인하하지 않겠는가. 자, 이런 것도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연준은 이미 대규모의 통화정책을 발표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9년과 같은 유동성 위기가 경제에 다시 찾아온다면은 머니마켓 펀드가 먼저 일단 도미노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이 연준이 12월 1일에 양적 긴축을 종료를 했죠. 이 모든 것이 괜찮아서 종료한 게 아니고 자금에 흐르는 통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통로가 막혔다는 거겠죠. 자금이 유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스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양적인 긴축은 종료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2022년도입니다. 그때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장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적인 완화를 시작을 했죠. 자, 고기가 목표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약에 이게 더 지속이 된다면은 자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급 준비금이 감소됐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유동성이 말라붙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양적인 긴축을 종료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영래포 있죠. 자, 여기는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자, 그런 매트리스는 이제 완전히 텅텅 비었다. 근데 그 현금은 지금 이제 머니마켓 펀드로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매트리스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멈춰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말하고 있는데 충분한 준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2019년도 하룻밤 사이에 레포 시장이 마비돼서 긴급 자금을 투입해야 됐던 것을 떠올리면서 원문을 번역해보면 엔진에서 비싼 수리비를 떠올리게 하는 소리가 난다.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좀 아무래도 돈을 더 갖다 부어야 된다 말합니다. 지금 이제 멈추지 않으면은 자, 그 정도로 일단 유동성이 말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충격 흡수 장치를 사라졌고 쿠션 없고 마찰만 있을 뿐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룻밤의 영래폼 시설은 연준의 월가의 현금에 대해서 넘쳐나는 물량을 처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현재로서는 수십억 달러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머니마켓 펀드 자, 이런 것들의 미국 국채라든지 소액의 이자를 받는 대가로서 하룻밤 사이에 연준의 현금을 예치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은 유동성을 관리하면서 월가는 잠자는 동안에도 베이시스 포인트를 벌어들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영래포를 본다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돈이 없다는 겁니다. 한 200에서 300억 달러 정도 남아있는데, 자, 요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충격의 흡수 장치가 지금 이제 사라졌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남은 현금은 어디에나 있는데 재무부 채권 경매가 시작되고 있고 기업들이 세금 내고 분기 말에 다가온 모두 다가 한꺼번에 돈을 옮기고 싶을 때 자, 은행의 저축금에서 비축금, 즉 쥐중금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완준장치도 없고 마찰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 것들이 2019년도 9월 달에 그렇게 발생했는데 자, 그때도 법인세 납부, 대규모의 재무부 채권 경매 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자금이 고갈되었다. 그래서 영래포가 레포 금리가 지금 현재 며칠 만에 2에서 한 10%로 급등했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빌려주는 금리 이런 것들이. 자, 그로 인해서 연준은 긴급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돈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일단 연준의 긴축을 갖다 종료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와 같은 유동성 위기가 발생되게 되면은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상당히 위험해지니까 제가 그걸 미연에 방지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또 다시 허둥지둥하게 되면은 예상치 못하게 금융의 불호수를 열어서 저축자, 차입자, 그리고 투자자 이 모두에게 금리와 물가를 흔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돈을 계속해서 풀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금리라고 추측할 것이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상, 주식의 위험 회피, 그리고 마니마켓 펀드에서가 정말 안전한지 자, 그런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풀어버리면 아무래도 또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자, 그런 순간들이 지금 지난 6년보다도 더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밸브는 고갈되었고 영래포는 줄어들었고 준비금은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머니마켓 펀드가 지금 첫 번째 도미노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때 많이 올라갔죠. 레포 퍼실리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요때도 많이 올라갔고 요때도 많이 올라갔죠. 자, 요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들이 지금 현재 필요할 때 연준으로부터 단기 자금을 빌려야 되는데 자, 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비용이 더 든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자,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시장에 발작이 나올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스탠딩 레포 기구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연준의 긴급의 대출 창구가 되고 있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안전장치인데, 대형 딜러들이 국채를 넘겨주고 미리 정해진 금리로 단일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황이 이상할 때 대비해서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같은 것이 스탠딩 레포 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아무래도 어떤 날은 지금 딜러들이 이 대출을 통해서 100억 달러를 빌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분기별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됐다. 결론은 이렇다는 거죠. 자, 민간의 레포 금리가 연준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다. 즉 시스템이 너무 타이트해서 사람들이 민간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데 연준이 제시한 긴급 금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 통화 통제가 실패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연준이 더 이상 실제로 화폐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시장이 그들을 대신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가 비상용의 신용카드가 일상적으로 상용하는 카드가 되면서 비상대책이 일단은 대비책이 없게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 마니마켓 펀드가 인질로 잡혀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자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정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매수자가 없다는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아무래도 연준이 예정보다 1년 앞서서 양적 긴축을 중단했죠. 그래서 10월 말에 처음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시사했고 11월 19일에 아무래도 이렇게 공식 확인했죠. FOMC를 통해서. 이를 승리로 승인하지 않았고 마침과 누군가가 기름이 떨어져서 보험회사에다가 전화해야 됐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만뒀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차가 가다가 서가지고 긴급하게 보험회사에다가 전화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준비금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들, 자금 조달 시장이 상당히 취약해졌다는 것들, 배관이 막혔고 연준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탱크를 비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긴축하지 않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채권 관련해서는 연준이 매달 한 400억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가격에 민감하지 않는 매수자가 시장에 다시 등장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채권은 피해야 된다. 정부가 아무래도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를 많이 사주고 있으니까 자, 채권은 그렇다. 그 다음 주식 같은 경우에서도 자금이 만약에 부족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방어적인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금이 부족해지면 이거 어디까지나 자금이 부족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내려서 자금을 일단 크게 올리게 되면은 이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방향이 된다. 기술주를 사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금이 부족해질 때 자, 그때는 다른 것보다는 필수 소비자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은행주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과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자금이 부족해지고 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대로 있다면은 상당히 힘든 모양이죠. 왔다 갔다 하죠. 지금도. 자,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나 자금이 없을 때 자, 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영래포 있죠. 2조 5천억 달러 정도. 자, 그것이 일단 바닥이 났고 그 자금 자체가 어디로 갔냐면 마니마켓 펀드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 마니마켓 펀드로 간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단기 국채를 조용히 일단은 매수하는 방식으로서 준비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런 말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SRF 있죠. 자,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 자, 요거 자체가 상시 레포 시설 자체가 한 260억 달러를 갖다가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두 번째가 일단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 일단은 자금 조달의 압박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캐티 우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AI 버블은 없다고 보고 있지만 2016년도에 시장이 좀 조정될 위험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년에는 조정될 위험은 있는데 이것이 상반기는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7월달 이후부터 시작해서 투표하기 전까지 그때 중반기 이후로 넘어갈 때에 좀 조정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이유는 내년엔 금리 인하 논의가 금리 인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되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많이 되게 되면은 인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뭐 그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경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산성 중심의 호황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연준은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압력을 느낄 수도 있다. 만약에 내년에 정말로 금리 인상 압력이 있다면 그때는 좀 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죠. 근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주도되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의 혁신과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 버블은 없다더라도 일단 수정은 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 말은 지금 이제 강세장이 어디가 끝이냐, 어디가 지금 이제 고점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타이머들은 극도로 과열된 상태에 도달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과 금에 대해서는 약세 전망을 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고점이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역발상 투자자들은 시장의 고점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는 있지만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낙관론은 강세장이 마지막 순을 거두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장 자체에서 비이성적인 과열의 징후가 많이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정점이 2016년도 몇 주 안에 발생할지 아니면 2025년도 10월에 이미 발생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센티멘털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고점에 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2026년도에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에서 2분기 있죠.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데 한 그때는 일단 좀 강세를 가다가 중반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 6, 7, 8월 달 있죠. 그때부터는 조금 일단 소강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9월 달, 10월 달, 그때 일단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나타내고부터는 좀 하락되다가 장막판에 들어서 11월 달 선거 이후부터는 좀 상승되는 자, 그런 N자가 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장이 2016년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많이 달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현재 시장의 타이머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탁 마켓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고점에 와 있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나스닥에 포커스된 마켓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자, 일단 시장은 조금 더 달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골드는 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반대 역시도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아직까지도 내년 일단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좀 달리지 않겠는가.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까지는 충분히 달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크리도라는 종목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AI 회사에 대해서 가격 목표를 갖다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선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크리도가 그만큼 AI에서 살아남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즉 AI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크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크리도 요 회사를 보게 되면 크리도는 지금 강력한 AI 컴퓨터를 연결하는 케이블과 칩을 갖다가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일단 붐을 주도하는 기업들만큼 이론은 잘 거론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155%나 급등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을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EPS를 갖다 2분기 조정 EPS를 67센트로 발표했는데 자, 요거 자체가 예측치 49센트를 갖다가 상회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크리도는 2억 6,8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2억 3,500만 달러를 상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매출의 가이던스 역시도 3억 3,500만 달러에서 3억 4,500만 달러로서 제시하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2억 4,670만 달러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렸죠. 그래서 가이던스 그 다음 EPS 매출 전부 다가 매출 모든 것들이 비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예상을 뛰어넘자마자 강세 입장을 재확인했고 투자자들 역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향후 1에서 2년 동안은 성장 잠재력을 갖다가 주가 강세 원천으로서 꼽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지금 이제 AI가 아직까지는 붐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바클레이는 과대평가하면서 목표 주가 220달러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5달러에서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2017년도 회계년도와 그 이후의 성장이 돼서 새로운 고객 확보, 새로운 제품의 솔루션이 더해지면서 상당한 수익의 증가, 수익의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를 향해서 고객 기반을 다각화하고 있고 더욱 포괄적인 상호 연결의 사업으로서 전환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220달러 주겠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밑줄에서도 아웃퍼폼을 주면서 225달러를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165달러에서 한 31% 상승한 수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수익이 한 11억 9천만 달러로서 220억 달러 규모의 확장형 케이블 시장의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현재 100억 달러 정도의 템 시장을 기록하고 있고 총 시장이 이 정도 되고 있고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작년에 3배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능동의 전기 케이블이란지 PCI란지 DSP 이런 것에 대한 AI 호황을 갖다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핵심 셀리스의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의 총수요 비용을 낮추고 있다. 자, 이런 점을 틀어서 아무래도 주가를 많이 올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스티펠도 매수를 주면서 225달러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AI 투자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의 확산, 이런 랭 레벨에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도가 이 시장에서 여러 하위 부분에서 확실한 선두주자로서 판단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밸류에이션은 좀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투자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아직은 초기 단계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240달러를 주면서 매수 등급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 매출 전망에 있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한다든지 확대하고 최종의 제품의 다각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꾸준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 특별히 액티비의 전기 케이블, 이런 제품이 현재 4개의 대형 하이퍼스케일에서 판매되고 있고, 5번째 역시도 오늘의 첫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서 2020년도와 2027년도에 걸쳐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자리 숫자의 중반에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경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AC 부분이 꾸준한 성장세를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저번에도 첫 물량을 또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하이퍼스케일들이 계속해서 일단 지금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TD 코인도 마찬가지로 매수 등급 주면서 240달러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견조한 실적과 강력한 가이던스 덕분에 매수세의 가장 높은 기준선도 돌파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2010년도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170% 이상의 성장 예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회계연도에도 MSD의 지금 순이익이 바닥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장 규모 역시도 100억 달러고 향후 몇 년 동안 매출이 50억 달러의 달성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현재 최선호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요런 데서 본다면 아직까지 2027년도 이때까지도 지금 이제 AI가 달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월가가 성장한 2026년도 최고 주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은 홀리안 로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LA에 본사를 두고 있고 10년 전에 상장한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은행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를 갖다 골드만삭스에서 237달러를 주면서 36%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1.37%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회사는 구조조정 자본 제공에서 한 22%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경기 침체 시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탄탄한 비용 관리라든지 이익 마진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높이 평가되면서 성장 동력으로는 잠재적인 인수기회가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조조정 사업에서 한 약 22% 즉 매출에서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건전한 지금 이제 중견기업이라든지 스폰서 M&A 사업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안정적인 마진을 통한 경기 침체로부터의 좀 보호장치가 제공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신임 CEO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수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 자본 수익보다는. 그래서 저평가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성장이 일단은 지금 이제 쐐기를 받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보통 매년 최대 3건 정도의 인수를 갖다 진행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CEO가 이야기하고 있고,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회사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래에 입증된 실적을 이어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거래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호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평균 목표 가격을 갖다가 213달러로서 일단 주고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